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일부 생물이 멸종하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태계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쉽게 생태계 평형이 깨지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단적인 예로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높은 생태계가 그려져 있어요.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서식하는 종수가 적고 그 먹이 관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풀을 메뚜기가 먹고요. 그리고 이 메뚜기를 개구리가 잡아먹고요. 이 개구리를 올빼미가 잡아먹는 아주 단순한 먹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개구리가 멸종하게 된다면, 이 서식지에서 개구리가 멸종하게 된다면 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이 올빼미도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단기간에 보면 이 개구리가 멸종해서 메뚜기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메뚜기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이 초본류도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고요. 더 이상 먹이가 없어졌는데 개체수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메뚜기 역시 멸종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구조가 쉽게 파괴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생물 다양성이 높고 많은 종이 서식하면서 먹이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메뚜기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생활하고요. 이 메뚜기를 이 도마뱀이나 개구리가 잡아먹거나 작은 조류들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요. 이 도마뱀이나 개구리나 작은 설치류, 쥐 종류들은 뱀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엉이 역시 요 설치류를 이 다람쥐 종류를 잡아먹을 수 있고요. 개구리도 잡아먹을 수 있고요. 요 도마뱀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포식자인 이 독수리는 작은 새를 먹이로 하거나 이런 다람쥐와 같은 작은 설치류를 먹이로 해서 살아가겠죠.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먹이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개구리가 멸종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개구리가 멸종했어도 이 부엉이는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다. 왜? 개구리 외에 다른 먹이 종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개구리가 멸종했다 하더라도 메뚜기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개구리 외에 메뚜기를 잡아먹는 녀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지금처럼 생태계의 구조가 쉽게 깨지지 않고 생태계의 평형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이런 생태계가 훨씬 건강한 생태계라는 것이죠.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은 우리 인간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계는 우리 인간의 의, 식, 주를 해결해 줍니다. 다양한 가축 종류로 의류를 해결해 주고요. 다양한 식량 자원이 생태계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목재를 제공함으로써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약품들이 생태계로부터 나오고요. 다양한 관광 자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생태계가 우리 인간의 생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 생물 종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대멸종마다 원인은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빙하기가 도래하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들이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대멸종, 즉 6번째 대멸종은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죠. 현재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많은 서식지들이 파괴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림으로써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어떤 돈을 벌 목적으로 외래 생물을 유입을 시켜놓고 양식을 하다가 돈이 안 되면 그걸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연으로 방사가 되고요. 그러면 자연에 서식하고 있던 토착종을 멸종시키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 그림 보면 첫 번째는 황소개구리죠. 황소개구리, 두 번째는 뉴트리아라는 쥐 종류입니다. 이 2가지 생물종 모두 먹이, 그러니까 음식의 재료로서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식을 할 목적으로 들여왔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방사해버린 겁니다. 자연에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와 뉴트리아가 우리 자연 토종 생태계를 파괴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생동물을 남획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고래를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곰의 쓸개가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곰을 무분별하게 사냥함으로써 곰도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면서 생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자, 이런 문제점을 우리 모두 과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책을 크게 사회적인 노력, 국가적인 노력, 국제적인 노력 이 3파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노력으로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인위적으로라도 조성해서 야생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터널 등을 건설을 할 때 그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도로나 터널에 의해서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 생태 통로를 설치해 줍니다. 에코 브릿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생태 통로를 설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생물 종이 감소하는 걸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서 보호 관리한다든지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 경관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보호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한 후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야생동물 국제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해서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우리 환경 오염을 막고 생물 종 감소를 막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불리는 협약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의 배출을 저감하자는
협약을 국가들 사이에서 맺었고요. 각 국가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오늘날에는 프레온가스 배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오존층 파괴에 의한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날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죠. 성공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진 요 습지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하고 개발을 제한하면서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것으로 3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4단원에서 볼게요.